도쿄 외곽의 작은 공장에서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마다 나오키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전투기 부품을 직접 제작하고 있었죠. 68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오키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선생님, 오늘 신문에 세계 군사력 순위가 나왔습니다. 제자 하루토가 신문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나오키는 손을 멈추고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에서 한국이 6위, 일본이 10위로 발표된 것을 보며 코웃음을 쳤죠. 저건 그냥 쇼다. 한국이 우리보다 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오키는 지난 40년간 일본 항공 방위 산업에서 근무하며 FE 전투기와 각종 유도무기 설계에 참여했던 자신의 경력을 생각했습니다. 1980년대 일본 기술의 전성기를 직접 경험했던 그에게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기술을 모방하기만 하는 나라였죠. 하루토, 내가 보기에도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아니냐? 하루토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하지만 요즘 한국 기술도 많이 발전했다고 들었습니다. 나오키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발전했다고? 흉내만 낼 줄 아는 애들이 뭘 발전시켰다는 거야? 저녁 무렵 나오키는 자위대 출신 친구들과 함께 선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군사 칼럼을 함께 쓰며 현재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하곤 했죠. 나오키, 오늘 군사력 순위 봤나? 한국이 우리보다 위래. 친구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나오키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순위는 의미 없어. 실제 기술력과 장인 정신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고. 하지만 나오키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발전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일까? 며칠 후 하루토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의 대형 방산업체에서 채용 제의를 받았다는 것이었죠. 선생님, 저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저를 스카우트했어요. 나오키는 그 말을 듣고 망치를 내려치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한국 회사? 하루토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만든 부품 설계도를 보고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나오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배신자,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기술로 한국 놈들한테 가겠다고? 선생님, 그게 아니라 나가. 당장 내 작업장에서 나가. 나오키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기술을 배운 제자가 한국으로 가겠다니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었죠. 하루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기술은 이제 일본을 넘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오키는 하루토를 그 자리에서 파문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루토가 남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날 밤 나오키는 혼자 남은 작업장에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의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나오키는 그 정교한 설계와 기술력을 보며 당황했죠.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거야? 나오키는 밤늦도록 한국 무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상식과 다른 현실에 혼란스러워졌죠. 마침내 나오키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봐야겠군. 일주일 후 나오키는 서울 에이덱스 방산 전시회장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일본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던 나오키에게 한국은 낯선 땅이었죠. 하지만 호기심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나오키는 압도되었습니다. 거대한 KF-21 전투기가 위풍당당하게 전시되어 있었고 각종 최신 무기들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건가? 나오키는 KF-21 앞에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까지 공개된 부분을 보니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한국의 기술 수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K9 자주포 앞에서는 더욱 놀랐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과 화력 제어 시스템이 자신이 평생 다뤄온 일본 무기보다 훨씬 정교하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선생님, 여기서 뵙게 되다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오키는 돌아보았습니다. 하루토였습니다. 한국 회사 명찰을 달고 있는 하루토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하루토, 내가 여기 있었구나. 하루토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한국까지 오셔서 직접 보려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오키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하루토는 나오키를 천무 다연장 로켓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선생님, 이것 보세요. 정밀도와 사거리가 기존 무기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나오키는 천무의 설계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정밀함과 효율성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보다 앞섰다고? 나오키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전시장을 둘러본 후 하루토는 나오키를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로 안내했습니다. 나오키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갔죠. 선생님, 제가 일하는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공장 내부에 들어서자 나오키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최신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생산 라인과 로봇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가공하고 있었거든요. 하루토, 이 모든 게 한국 기술이야? 하루토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대부분 자체 개발한 기술입니다. 나오키는 작업 중인 한국 기술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집중된 모습과 정밀한 손놀림은 자신이 젊었을 때와 똑같았죠. 기술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시간이 멈춘 겁니다. 하루토의 말에 나오키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동안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술은 사람입니다, 선생님. 하루토가 한국 직원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선생님처럼 기술에 대한 혼을 가지고 있어요. 국적이 다를 뿐이죠. 나오키는 땀 흘리며 일하는 한국 기술자들을 보며 감정이 폭받쳤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한 젊은 기술자가 나오키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저희 기술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키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장인 정신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항공우주산업 견학을 마친 후 나오키는 서울 시내를 혼자 걸어다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하루토는 나오키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파주에 위치한 DMZ 근처의 전쟁기념관이었죠. 선생님, 여기서 한국의 방산기술 발전사를 보실 수 있어요. 전시관에서 나오키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방산기술 발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시기부터 자체 기술 개발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평화를 위한 기술이라. 나오키는 전시관 안내문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이 단순히 무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에 마음이 복잡해졌죠. 바로 그때 일본에서 친구 다나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오키, 언제 돌아올 거야? 이젠 돌아와, 자존심 다치기 전에. 나오키는 전화를 받고도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다쳤다기보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표현이 맞았거든요. 다나카, 나는 지금까지 우물안개구리였어. 무슨 소리야? 내가 일본 최고의 장인 아니었나? 나오키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과거의 이야기였어.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는데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거야. 전화를 끊은 후 나오키는 DMZ 철책선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단된 땅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발전한 기술들,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열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죠. 일본으로 돌아온 나오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의 수업도 중단하고 작업장에서도 말수가 줄어들었죠. 선생님, 요즘 어디 아프신가요? 제자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오키는 고개만 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한국 기술자들의 진지한 모습과 하루토가 했던 말들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자위대 동료들과의 정기 모임에서도 나오키는 어색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오키, 한국 다녀온 후로 말이 없네. 뭔가 충격적인 거라도 봤나? 다나카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나오키는 술잔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충격적이었어. 정말로. 설마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좋다는 건 아니겠지? 나오키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고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지. 친구들은 나오키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누구보다 자신했던 나오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집에 돌아온 나오키는 서랍을 열어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KF-21 전투기의 설계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전단지, 그리고 하루토가 준 한국방산기술 발전 사책자들이었죠. 나오키는 이 자료들을 보며 자신의 평생 작업과 비교해보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분명 한국이 앞서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오키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하루토를 다시 작업장으로 초대한 것이었죠. 하루토야, 나와봐라. 하루토는 조심스럽게 작업장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궁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죠. 나오키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제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나오키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부터 배워야 할 건 자존심이 아닌 겸손이다. 나오키는 자신의 오래된 설계도를 꺼내고 그 위에 한국에서 가져온 K9 자주포 부품 구조도를 겹쳐서 놓았습니다. 이것 봐라. 우리가 만든 것도 훌륭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더 효율적이고 정밀해.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일본 기술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던 스승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나오키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중요한 건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기술인가 하는 것이지. 하루토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나오키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나오키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존중한다. 그리고 하루토, 내가 옳았어. 그날의 수업은 나오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장인 정신이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몇 달이 지난 후 나오키의 작업장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본 전통 기법과 한국의 최신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부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나오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기술자들의 손, 그들의 진지한 표정, 그리고 기술에 대한 열정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국경이 없지만 혼은 사람에게 있다. 나오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은 장인의 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책상 위에는 반쯤 접힌 일본기와 함께
한국에서 가져온 방산기술 전단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나오키에게 그 전단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배움의 자료였죠. 하루토가 가끔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나오키는 한국의 최신 기술 동향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배울 점이 있으면 겸손하게 받아들였죠. 진정한 장인이란 평생 배우는 사람이구나. 나오키는 오랜 시간 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인 정신이란 자신이 최고라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나은 기술을 추구하며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라는 것을 말이죠. 저녁 무렵 나오키는 작업장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배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인의 자격이었습니다. 나오키는 이제 한국을 경쟁 상대가 아닌 동반자로 여기게 되었고 기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죠.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진정한 장인 정신은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담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